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경우 너무나도 좋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 고쳤다는 거죠. 고치지 않고 다시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개과, 천선, 개과라는 말이 생겨난 부분이 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의 원래 말은 과즉 물탄개라는 거죠. 과즉 물탄개. 즉 허물이 있은즉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즉 물탄개의 끝말 과와 개를 거서 개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개과 천선이란 말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너무나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말합니다. 너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단 고치지 못하는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얼굴을 바꾸라든가 머리에 수술 좀 어떻게 해보라든가 이런 거 빼고 마음과 언행, 특히 제 덕스럽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 부분이 선생이 되겠죠. 오늘 과증물단계 뭔 얘기냐?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순간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라 라는 충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낮자 공부 들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이걸 지날과 또는 지나쳤기 때문에 허물이요 잘못이다 해서 잘못과 허물과 짭니다. 이거 만들어진 거 이제는 아시죠? 입이 삐뚤와짜죠? 입이 삐뚤어진 사람의 말과 같이 말이 잘못 나갔다는 데서 잘못과 허물과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나치다 해서 지날과라는 자가 생겼죠? 우리 과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실이나 실수를 얘기해요. 실수를 과한이라고 그러고요. 과량 그러면 정해진 양을 훨씬 분량을 넘은 걸 과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복용해야 될 적정 수준 양을 지나쳐서 복용했어요. 그걸 우리는 과량 복용이라고 합니다. 과량 복용. 한자는요, 여러 가지 말을 함축해서 확 줄일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용어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 이렇게 달아놔요. 야, 이건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자그마치 6개월 걸렸습니다. 아, 이거는 좋은 뜻인가 보다. 참, 우리 예를 들어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하듯 이거는 아마 응원의 메시지일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황당하더군요. 네, 얼굴 붉힐 상황이더군요. 여러분, 어떠한 말들을 함축할 수 있는 그것을 언어로 사용한 사람들은 말도 함축할 줄 압니다. 이것이 허물이 적어지는 길이죠. 허물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행동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고치십시오.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나올까요? 우리 고치기라는 자고요. 법칙칙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조개패 옆에 칼도, 선칼도라고 하는 칼도자죠. 즉 재물을 공평하게 칼로 나누듯 나누려면 원칙이나 법칙이 있어야 된다 해서 법칙칙, 법칙이 마련해졌으면 곧바로 시행해야 된다 해서 곧즉자입니다. 어떤 때는 즉으로 읽히고요. 어떤 때는 칙으로 읽히죠.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주는 또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 용법이 쓰이면 곧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곧즉 또는 법칙, 칙이라고 그러죠. 야, 우리가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규칙할 때는 칙입니다.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죠. 원칙이 있어야 된다. 즉 공통되는 한 법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의 원칙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린 원칙을 상실하고 살죠. 그때 자꾸 나 편한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드린다는 거 너무 어렵고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뭔가 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만 온통 빠져가지고 딴 걸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사유서라, 이 일에는 순서가 있죠. 박애주의자라서 지나가는 거지나 내 아버지나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먼저는 가까운 이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멀리 미치는 법이죠. 그쵸? 왜 그렇습니까? 치국평천하를 하기 위해선 집안을 먼저 다스려야 되죠. 제가.
그 다음 수신, 내 몸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내 몸 집하나 가지런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경영하려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이 사람을 뒷조사 좀 해보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는 덕이 먼저 선 후에야 남을 감동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고요? 재산이나 학력이 남을 감동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선진국일수록 뭐 먼저, 덕 먼저 그 사람 인품 먼저 검증한 후에야 그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인품으로 검증되는 정치를 할 때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당신 허물이 있어. 네, 고치고 빨리 인정하십시오. 그때는 제가 그런 와중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온갖 핑계에 핑계를 대다가 더 큰 게 터집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글자 봐야 되겠죠? 뭐뭐 하지 말아라 할 때 말물자입니다. 금지 명령형, 명령금지사입니다.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라. 이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도 너무나도 쉽고 아주 눈에 심플하게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뭐뭐 하지 말아라. 옛날 급한 일이 있거나 어떻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매달합니다. 장대의 색깔이나 어떤 그 깃발의 색깔이나 기의 숫자에 따라 이렇게 나무에 매달고서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 거기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물자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지금 홍역 볼거리가 유행해요. 그럼 집 앞에다가 볼거리 당시에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 깃발 3개를 매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볼거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던 거지도 이 집에 안 들어오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도 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모양에서 말물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놀라지 말아라 할 때 물경 이렇게 쓰이죠. 놀라지 말라 또는 놀랍게도 이런 뜻이고요. 물론 논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물자 금지 명령형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부정형하고는 다릅니다. 부정형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요. 금지 명령형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꺼릴 탄자입니다. 무엇 하기가 꺼리다, 꺼리끼다 이런 뜻인데 같이 볼까요? 이건 우리가 신방변이라고 배웠죠. 마음심입니다. 그 옆에 헛단자가 왔죠. 즉 무슨 얘기냐? 마음으로는 누구나 다 홀로 있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는 데서 꺼릴 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외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어떤 상황을 꺼리다 해서 꺼릴 탄자.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탐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복 이런 응용 단어 들어갑니다. 두려워서 꺼려서 어떻게 복종하는 것을 탄복이라고 그러고요. 탄회하다 할 때 탄회는 꺼리고 두려워하는 걸 탄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선천성 고독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무너무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껴안았더니 그래도 외로워요. 왜요? 내 심장에 대고 속삭일 줄 알았더니 그의 심장이 나의 오른쪽에서 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어도 별 수 없이 외롭답니다. 여러분 진짜 안 외로우려면요.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마음이 외로운데 사람 많은들 안 외로웠겠습니까? 대중 속의 고독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 사람은 치명적인 심리적 결함을 갖기가 쉽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고칠게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몸기 옆에 칠복자죠. 즉 무슨 얘기냐? 자기 몸을 휘초리로 쳐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고칠게 자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나부터 휘초리를 쳐서 내 몸 먼저 고친다. 고칠게. 응용 단어를 보니까 개과천선하다 할 때 개과 즉 허물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고친다 이런 말이고요. 개량하다 고쳐서 좋게 한다. 좋도록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글자를 조합하면 과즉 물탄개가 생기죠. 그럼 일단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법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문법 공부 들어가 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떠한 뜻으로 읽히고 어떠한 뜻으로 쓰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과즉 물탄개라. 과는 주어입니다. 허물이 있은즉 이 말이죠. 허물인즉 어떻게 하느냐?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두려워하다 꺼리다라는 말의 앞에 말물이 와서 금지 명령형이 되고요. 그것과 주어 사이에 고치기 와서 뭐뭐 한즉 뭐뭐 하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즉 허물이 있은즉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이 말이죠.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럼 한번 그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야, 옛날에 왕수인 같은 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자라 하더라도 잘못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가 현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능히 잘못을 고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자는 그럼 뭐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허물이 있더라도 바로 고치는 사람이 현자입니다. 아유, 저 학생 이름이 현자였나 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인에 가까운 사람은 아예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불완전한 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 다 성인, 미인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다 고쳐나갑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마음 고치랬더니 얼굴 고친다고 마음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마음을 먼저 껴안으십시오. 그래 놓고 저 학생 이름이 또 마음이군요. 이거 골치 아프네. 무슨 단어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논어 하기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후회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긴 이야기 끝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군자는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을 익혀도 경고하지 못하며 오직 충성과 믿음으로 중심을 삼되 자기만 못한 사람은 사귀지 않으며 허물이 있으면 이를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공자 같은 대학자는요, 평생 모토가 뭐였냐면 배울학, 배우는 거였습니다. 공자는요, 3살 어린이한테도 배웠고요. 우리 그거 기억나죠? 공자천주라는 말 기억납니까? 예, 역시 공부 오래 한 학생입니다. 공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진짜 구슬을, 너무너무 진귀한 구슬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굽이굽이 구멍이 막 이상하게 뚫려서 아무리 줄을 껴서 이 뭔가 목걸이 만들고 팔찌를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뽕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를 보고 그래, 저 여자분이라면 알 거야 라고 묻습니다. 공자가 묻습니다. 그 위대한 성인께서 뽕잎 따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꿰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곰곰이 하십시오. 기억나죠? 이 얘기하니까 공자가 곰곰이 구슬을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개미를 발견하고 개미 허리에 줄을 묶고 한 군형에 넣고 반대쪽에 꿀을 발라 놓으니까 이 개미가 이리저리 가면서 실을 다 꿰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꺼리지 않으며 허물이 있어서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죠. 학문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이고 이 성정, 즉 인품은, 인격은 늘 수양해야 되겠죠. 수양하는데 첫 번째 원칙,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라. 오늘 과즉 물탄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주면 과즉 물탄개라더니 네가 과연 과직이냐 물탄개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요. 네, 확실히 여러분이 과즉 물탄개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고칠 수 있는 성인의 자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요, 여러분과 옛날 이야기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